풍치수리한 대동강반의 전변과 더불어 존민학습의 대존당으로 솟아난 과학기술 존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10월 27일 완공된 과학기술 존당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하정복 총장 동지는 못 잊을 그날의 감격을 뜨겁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과학기술 존당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4차례나 찾으신 뜻깊은 곳입니다. 2015년 10월 27일 세 번째로 우리 전당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당의 외부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며 과학기술 전당의 일도섬이 쑥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쑥이 많아 쑥섬이라고 하던 섬이 과학의 섬, 배움의 섬이 되었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혁명을 전진시켜 미래로 가려면 누구나 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고, 과학기술 전당은 광명한 미래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와 같다고 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가르침은 과학기술이 유력으로 사회주의 강권서를 앞당겨 오시려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응지가 느껴있는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과학기술 존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운영 준비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존당의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당시 우리 과학기술 존당은 기능적 측면에서 크게 종합적인 전자도서관과 과학기술 전시장 부문으로 갈라서 봤는데 그 차지하는 몫은 서로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의 기능에서 기본은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라고, 과학기술 전당은 70 내지 80%는 전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20% 정도가 과학기술 전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인민대학습당과 같이 온 나라 인민들이 누구나 찾아와 과학기술을 배우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라고, 서로 차이나는 것이 있다면 인민대학습당은 도서열람을 기본으로 하지만 과학기술 전당은 전자열람 봉사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박태성 부총장 동지는 과학기술 존당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과학기술 존당 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가르치심은 과학기술 존당이 우리 인민 모두를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한 창조형의 인간으로 키우는 데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길 바라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의 고귀한 당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존당으로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아와 정보봉사를 받고 있다고, 준공 후 존당에서는 지금까지 전국 과학기술 축전과 전국 정보기술 성과 전시회 등 전시회와 학술 토론회, 부문별 학술 발표회들이 수많이 진행됐는데 그 기간에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과학기술 존당과 함께 새롭게 일도선 과학자 숙소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과학자 숙소는 그 위치는 물론 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지도 밑에 완공된 과학자라는 이름과 더불어 솟아난 또 하나의 기념비적 건축물입니다. 2015년 10월 27일 우리 과학자 숙소에도 헌신의 자골 새기신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23층 로대에 나오셨습니다.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존당을 보감하시며 정말 요란하다고, 대단하다고, 숙소에 천도개벽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내세워주는 시대이라고, 앞으로 자식을 낳아 맞이는 인민군대로, 둘째는 과학자로 키운 가정을 애국자 가정으로 내세워줘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옥화 경리는 과학자 숙소에 대해서는 숙소에 들었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 남기고 간 감상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과학자 숙소야말로 과학자들에 대한 자애로운 오보이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뜨겁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현지지도 열돌 기념 보고회가 26일 과학기술 전당과 과학자 숙소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된 기념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준공을 앞둔 과학기술 전당을 찾으시어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 중심 기지, 대규모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대같은 사랑은 단위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공기와 영예를 안고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지와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는 데서 맡은 책임과 본부를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자 숙소 격리 윤옥하 동지는 2015년 10월 27일 과학자 숙소를 찾으시어 숙소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도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운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기념 보고회를 통해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단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봉사시설들을 훌륭히 꾸리고 정상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경영활동의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감으로써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현지 지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공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각지 농촌들의 지방진흥의 자랑찬 실체들이 세월을 앞당기며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농촌격리위원회 소도농장과 함흥시 령신농장에 또다시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한영글 특파 촬영가가 함경남도 농촌격리위원회 소도농장과 함흥시 령신농장의 새집들이를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해마다 일떠서 나날이 일신되는 문화농촌들의 전변상은 고마운 당과 사회주의 초국의 품속에서 꽃펴나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행복한 새생활, 아름다운 미래를 직관해주고 있습니다. 농촌 건설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살림집 건설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설계와 시공의 요구에 맞게 공사 조직과 기술적 지도를 박력 있게 내밀면서 건설 장비, 자재 보장 대책을 따라 세우 공정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서 다양한 형식의 아담한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흥시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축하 공연과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습니다. 일꾼들이 새 살림집들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제가 받은 집입니다. 이런 집이 차려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운동을 깊이 새기고 농촌 진지를 굳건히 지키며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로 한 생을 빛낼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의 손길 아래 산천도 사람도 몰라보게 달라지는 변혁의 새 모습을 자랑하며 청진시 농업경영위원회 봉해 남새농장에도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섰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당만 믿고 농촌의 혁명 진지를 굳건히 지켜가는 농업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 열화의 사랑과 헌신에 또 맞들려 서산한 손경 마을은 나날이 진흥하는 사회주의 농촌의 아름다운 내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성과 문화성을 구현하고 원림 녹화로 풍치를 돋군 백수십 세대의 문화주택들이 본뜻하게 일도섬으로써 이곳 인민들은 희한한 보금자리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서 진행된 살인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인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한나란 씨의 살인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흥겨운 노랫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농업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인민의 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는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 아래 더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울 내일에 대한 확신이 어려 있었습니다. 축하 공연 무대가 펼쳐져 새집들의 분위기가 더욱 거저되는 속에 일꾼들이 새집의 주인들을 찾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농사결석을 잘해서 당제 9차 대회를 자랑천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며 당의 의도대로 과학농사 열기를 거저시켜 세세년년 전야마다의 풍년착항을 펼쳐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지방교력의 사시대와 더불어 전국 각지의 농촌들에서 새집들의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속에 보촌군 읍농장과 꽃봉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문명한 새생활의 주인이 됐습니다. 김봉남 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농촌진흥의 보람찬 토쟁에서 노동당원의 용례를 빛내어갈 일이 많고 중앙기관 당원대대의 지휘관 건설자들이 노력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건축물의 질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보장하면서 살림집 건설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촌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도 주인된 자각을 안고 건설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기능공 역량을 강화해서 맡은 대상 공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했습니다. 량강도와 보촌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참가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의 기쁨 넘친 노랫소리와 흥겨운 춤판으로 새마을들은 끝없이 설리었습니다. 일꾼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집에 들어서는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서 농촌이 진보하고 변혁되는 자랑찬 현실을 뿌듯이 체감했습니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어머니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목소리,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제 9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일념 안고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인민 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있습니다. 류원 신발 공장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신발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밀어 올해에 50여 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동안 창작에서 주되는 힘을 놓은 것은 우선 색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기호와 윤용 심리적 특성에 맞게 부드럽고 요원한 중간색과 진한 색을 잘 배합해서 색을 선정함으로써 세련미를 더 살렸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신발은 운동 신발인 것만큼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새로운 신골과 신발창을 개발해서 생산에 이용했습니다. 경량화를 실현하는 김경희 부원은 이번에 새 제품을 개발하면서 신발 바닥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 신안을 받아들여 신발의 경량화 실현에서 좋은 성과가 이룩됐다고 했습니다. 경로 저명 전기기구 공장은 규모도 크지 않고 생산 역사도 짧지만 과학기술과 인재 중시를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뚜렷한 생산적 장성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공장 제품 전시장인데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300여 종의 새 제품들이 여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두 조명 생산 공정은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생산 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두 조명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품 개발수가 800여 가지를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우리 공장에서는 이 구슬무리 등을 비롯한 100여 가지 새 제품들을 연구개발 생산해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기자와 만난 박성용 지배인은 지난 9월 24일까지 공장 앞에 맡겨진 어기는 인민경제계획을 120%로 앞당겨 수행했다고 하면서 현재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과 각지에 일도서고 있는 20개 시군 지방공업 공장들, 병원들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필요되는 레드 조명 기구들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 구성 요소들은 이게 우선 높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게 모든 기대들을 다루려고 하면 이 높은 기술 기능 수준을 가지지 못하면 다룰 수가 없고 또 제품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장에서는 이 과학기술 역량 튼튼히 꾸리는 거 이걸 이 생산장에서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의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배인과 기사장이 공학 박사들이며 새 제품 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로 조명기술연구소의 연구사들도 모두가 우리나라 인력급 대학들의 우수한 졸업생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장 종업원의 90%가 대학을 졸업했거나 원격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술기능 급수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 강화를 생산 장성의 기본 고리로 틀어지고 나가는 과정에 공장에서 생산한 5가지의 레드 조명 기구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됐으며 경공업 제품 전시회 경공업 발전 2025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공장의 경험은 인재들을 중시하고 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때 끊임없는 생산 장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에게 투철한 반제반미 계급의식, 견결한 토쟁정신을 새겨주는 수산리 계급교양관으로 복수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최종숙 관장은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3,450여 개 단위의 13만 9,500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자국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수산리를 강점한 46일 동안의 만도 이곳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050여 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귀축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는 데 이용한 살인 도구들 가운데는 피 묻은 몽에도 있습니다. 금천리 인민위원장 리명선 동지를 체포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큰 빨갱이로 잡았다고 쾌재를 올리면서 구의 모구에 바로 이 소몽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리에서부터 면치안대 번도까지 그를 서처럼 때려 몰아 끌고 온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그에게 소몽이를 지운 채로 바로 이렇게 남에 묶어놓고 온밤 찬물을 쏟아부어 옳고서 학살하였습니다.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총탁으로 쳐 죽이는 것도 성차지 않아 살인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인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당시 수사면 안의 애국자들과 율속농민들, 인민군대 후반가족 등 무고한 인민들을 고문 학살하는 데 이용한 수법은 도끼로 팔과 다리를 자르면서 고문하다가 죽이기, 망친 몽둥이 돌로 머리를 까면서 고문하다가 죽이기, 삽과 곡괭이로 찍으며 고문하다가 죽이기 등 116가지에 달하였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살인 방법들까지 고안해내면서 온 수산 땅을 인간 도살장으로 만든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반드시 피해 결산을 해야 한다는 복수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투철한 수족관과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으로 만장약하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쌓이고 쌓인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 징벌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집안 침하로 인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가지리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지역의 집안 침하 속도는 연간 최대 31cm 정도로서 국제 기준의 무려 6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북부 지역은 지난 2019년까지의 10년 동안에 만도 2.5m 내려앉았으며 그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카르타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침하되고 있는 도시로 된 원인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마구 뽑아 쓰다 보니 천연 함수층에서 물이 고갈된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히코에서도 메히코시도 빠른 속도로 침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에서 지반이 내려앉는 주요 원인도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한 데 있다고 합니다. 지반 침하의 용량은 바다 물면이 상승하는 해안지대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반 침하가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도 중에 하나는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3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넓은 지역을 휩쓴 폭풍으로 사망자들이 발생했으며 주요 노선의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속 130km의 강풍이 불었으며 11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6,700여 명이 콜레라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23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23개 나라에서 29만 4,244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률이 2.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 등록된 콜레라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2022년에 비해 거의 3배 늘어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센터는 콜레라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평년보다 습도가 높은 상태가 여러 날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전국 평균 대기 상대 습도를 보면은 21일과 21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날들의 평년보다 약간 높았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그 차이는 심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습한 바다 공기와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매일 비가 내리면서 대기 습도가 한 주일 동안 평년보다 높았지만 평안북도에서는 24일과 25일을 제외한 대부분 날들이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서 날씨는 건조했습니다. 앞으로 11월 3일까지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려서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상대 습도가 높으면 농작물의 생육과 나달 보관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나달 털기와 함께 나달 보관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서 평년보다 5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평안남북도와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라선시와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차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의룡화 2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김책시로부터 경성군까지의 요난 수역을 제비한 대부분 해상에서 이 북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선 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은 주로 개이고 조선 소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함경남도 해상과 경성군으로부터 라손시까지 요난 수역을 제비한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에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선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윤안군까지 요난 수역을 제비한 대부분 해상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소해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9일과 30일 사이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에서 2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20mm이며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의 강수량은 5cm 정도입니다. 31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9일에 평년 정도이겠으며 30일과 31일에는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